또 이번 영상은 좀 다른 게 있다고. 10개 됐더라고요. 제가 담당한 와. 소개시켜주는 형식으로 후기 분양률이 10%가 안 돼서 갑자기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문화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차입형 토지 신탁 탑3. 굉장히 기대되는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차입형 토지 신탁이 궁금하신가요? 신탁톡!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MC 애니름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무려 부동산 개발 사업에만 11년 종사하신 분이, 전문가분이 와 계신데요. 차입형 토지 신탁 왕은 나야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세요. 네, 대한토지신탁 강병욱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한토지신탁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전문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담당하고 있는 강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1년 된 지 모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벌써 11년이 됐는지 몰랐어요. 하나하나 네. 하다 보니까 벌써 입사해서 11년 차가 됐네요. 엊그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엊그제까지는 아니고 한 일주일 전 정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주일 전 같은데 벌써 11년이 됐어. 그러니까요.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가 저희가 계속 차입형 토지 신탁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대토신자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익숙한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또 이번 영상은 좀 다른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실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정리를 쭉 하다 보니까 10개 됐더라고요. 제가 담당한 사업장이.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제가 기억에 남는 사업장들을 소개시켜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되는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입형 토지 신탁, 이 토지 신탁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명칭이 차입형이잖아요. 차입형이라는 건 이제 우리 회사가 사업비의 100%를 차입을 해서 이걸 신탁사의 자금으로 차입을 해서 분양 및 준공, 입주까지 완료하고 차입금을 회수를 한 다음에 이제 이익금을 위탁사한테 정산을 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100%를 전부 부담한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좀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 보수가 전체 매출의 3에서 4% 정도로 높기 때문에 리턴도 크죠. 리스크도 크지만. 리스크가 큰 만큼 수수료도 이제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럼 다른 특징이 또 있을까요? 차입형 만약 특징을 보면은 일반적인 일단 개발 사업하는 PF 같은 경우는 대출 기간이 여러 군데가 많아요. 여러 군데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 차입형 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대출 금융 기간이 신탁사 하나잖아요. 대한토지신탁이 사업비를 100% 되다 보니까 간결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간결해지겠네요. 대출 그렇죠. 그 단계가. 간결하고 효율적이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차입형 토지 신탁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토지 신탁의 경우에는 지난화까지 이제 살펴본 여러 종류의 토지 신탁이 있고 비토지 신탁 사업 중에 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우리 회사가 창립한 게 1997년입니다. 네. 우리는 주로 차입형 토지신탁 위주로 성장을 했습니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업력이 길고 또 비중이 많이 높고 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와 자본이 많이 쌓여 있어요. 특히 개발 사업 노하우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차입형 토지신탁뿐만 아니라 비토지신탁, 관령 토지신탁이라든지 담보신탁, 그리고 리츠, 또 정비사업까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예.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 얼른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과장님이 뽑은 차입형 토지신탁 탑3 꼽아봤는데 첫 번째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천안 두정동 오피스텔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맡은 첫 사업, 신입사업.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첫 사업을 굉장히 대규모 사업을 맡으셨네요. 메모드급 그 당시 사업이었고 안타깝게도 처음에 초기 분양이 잘 안 됐어요. 초기 분양률이 10%가 안 돼서 사업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이 개발 사업에서 이 저조한 분양률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천안으로 출장을 가서 분양 업무를 도맡아 할 수밖에 없었죠. 직접 가셨어요, 천안까지? 네, 직접 갔죠. 신입할 때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였을 것 같아요. 막중한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전 좋았죠. 좋으셨어요? 네. 좋으셨어요? 네. 분양 대행사 이제 그 직원분들이랑 같이 분양 업무도 같이 하고 어머나 또 세상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죠. 이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왜 안 더 팔아야 될까? 되나? 어떻게 하면 될까? 네. 오히려 실무에 좋았죠. 집중할 수 있어서 실무에 집중할 수 좋으셨구나. 있어서 좋았죠.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죠.
자, 그럼 두 번째 현장 바로 같이 알아볼게요. 네. 정선 고한 공동주택입니다. 정선에 뭐 아시다시피 거기 강원랜드가 있잖아요. 신규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주를 결정을 하고 이제 제가 담당을 맡게 됐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무슨 문제예요? 갑자기 시공사가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70억 정도 더 들어갔어요. 현장만 70억이요? 예, 70억이 더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더 증액이 된 거네요. 그때 시간도 지나고 물가도 올라가고 또 대체 시공사들이 공사비도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죠. 와. 하지만 우리가 또 공신력 있는 대한토지신탁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대체 시공사까지 저희가 새로 선정을 해서 끝까지 책임 준공을 저희가 했죠. 끝까지 또 마무리까지 딱 지으셔 그냥 깔끔하게. 대토신이니까. 대토신이니까.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네. 네, 세 번째 사업 한번 만나볼게요. 네. 동해 북삼 공동주택입니다. 네. 또 이거는 또 가장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업이에요. 네. 네. 분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게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이 인허가 과정 중에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 팀이 6명인데 3명이 다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위에 3명이. 와, 이거 6명 어떻게 중에 되는데 3명이면 반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했죠. 근데 좀 저는 자신감이 있었던 게 일단 머릿속에는 어떤 그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죠. 네. 기회로 또 잘 이렇게 만드셨네요. 그럼 사업은 잘 진행이 됐나요?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착공 전후로 해서 저희가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오. 네, 동해가 그 구석기 유물이 나오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네. 몰랐는데 조사 과정에서 뭐 이렇게 발굴이 되다 보니까 공사가 이제 완전히 중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죠 거기를. 근데 이게 문화재가 나온 거는 좋은데 좀 걱정도 많이 됐죠. 이게 너무 오래 조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사업이 늦춰지면 안 돼. 너무 늦춰지면 늦춰지면. 안 되죠. 그래서 또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고 해서 그 동해 박물관이 좀 있으면 개장을 해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다 전부 기증을 하고 와. 다시 사업을 진행하게 됐죠. 구석기인들도 네.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그 살기 터가 좋은, 좋았나 네, 봐요. 살기 좋은 터가 좋아요, 실제로. 아, 그래요? 네. 그 현장 굉장히 궁금한 게 네. 완판됐는지 분양 어떻게 됐어요? 완판됐죠. 그냥 하자마자 어머나. 오픈하자마자. 어머. 네. 이럴 때마다 저는 기분도 좋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래요. 고생은 했지만 네. 사업이 잘 됐을 때 다 좋죠. 관계인들도 다 좋고. 과장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요. 네, 정말 네. 이 차입형 토지신탁이 부동산 개발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총감독 같은 그런 역할을 네. 하는. 맞아요. 그래서 네. 차입형 토지신탁의 담당자가 되려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요? 개발 사업을 총괄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대한토지신탁 직원은 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워낙에 이 같이 일을 하는 협력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의 이익만 주장을 하면은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또 취할 거 취하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신탁사 직원한테는 제일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개발 사업이 사이클이 길어요. 뭐 짧으면 3년에서 5년, 뭐 길면 7, 8년까지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변동에 적응한 능력, 사회 변화를 읽어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사회도 트렌드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니까. 그걸 또 다 대응을 해야 하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말씀하셨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주거형을 중점적으로 하긴 하지만 뭐 제가 하는 건 분양 호텔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요. 그때그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경험이 중요하죠. 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양을 해야 될지, 또 주거형은 어떻게 분양을 해야 될지, 또 상가는 어떻게 하면 수익률이 나올지. 진짜 중요하겠네요. 진짜 다양한 중요하겠네요. 경험. 예.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과장님만의 직업병이 혹시 있을까요? 직업병이라기보다 습관 같은 건데 여행을 갈 때 저는 지역에서 네. 제일 좋은 호텔 같은 데는 꼭 자보고 제일 어머나, 유명한 어머나. 상권 같은 데도 꼭 가보죠.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읽으시는 거네요.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는 어떤지, 커뮤니티 시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려고 하고. 이게 일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진짜 실생활에도 이렇게 녹아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또 이제 또 다른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최근에 금리 인상, 예. 또 건축비 인상, 물가 상승, 뭐 부동산 시장에는 뭐 엄청난 악재들이죠, 사실. 맞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소비 심리가 이제 많이 낮아졌죠, 많이. 또 우리 같은 금융기관들은 또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투자를 또 예전처럼 공격적으로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부동산이 항상 사이클이 있잖아요. 뭐 언젠가는 뭐 조만간에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이제 소비자의 심리도 살아나게 되고 때를 기다린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희도 지금. 긴 안목을 보고 긴 안목으로 내실을 다져가면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차입형 토지 신탁 관련해서 흥미로운 실무 에피소드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과장님께 차입형 토지 신탁이란? 차입형 토지 신탁은 저한테는 그 성취감 그 자체. 11년 동안 이제 제가 버티간 원동력이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아까 말했던 거치고 결국엔 성공을 해냈을 때 그 성취감이 정말 좋아요. 와, 이런 성취감들이 네. 쌓여가지고 버티게도 해주고 굉장히 나도 또 키워주고 너무 멋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강병옥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사실 횟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대한토지신탁이 입사해서 20대 때 입사해서 벌써 11년이 됐어요. 대한토지신탁이 이제 성장하는 만큼 저도 같이 성장해 왔고 어떻게 보면 대한토지신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고 정말 애착이 가고 우리 회사 너무 좋고 우리 대한토지신탁 이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대한토지신탁. 네.